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월 19일, 2월 셋째 주, 2월 1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 안 드렸는데 주중에는 보니까는 주말에 이제 주말부터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또 오늘 아침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토요일 오후에 근데 비의 양이 그러면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비가 얼만큼 오는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또 예상이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경주마다 포인트가 되는 마필 어떤 물론 당일 그런 것도 좀 써먹는다? 당일에 좀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하위군이나 이런 데서는 잠재력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자, 2번 엘리트 로열입니다. 이 경주는 대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경주는 개 말고는 어떤 이 경주에서 길게 드릴 말이 아니에요. 길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뭐 그렇게 경주에서 어떤 입상 여부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없다. 자, 2번 엘리트입니다. 주행 심사를 몇 번 걸치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모래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불량주례에서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죠? TG인대에게 덜미를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20% 주로 해서 선행을 갔어. 2번 몇 번 게이트죠? 게이트가 안쪽이던데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어. 조금 나올 때 보니까 이제 머리차 정도는 앞에 나오긴 했는데 옆에서 다 달라붙었어. 그래도 경주로에 이점이 있는데 라스트에서 TG인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번까지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더 좋아진 게이트에다가 더 약해진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태어나도 새벽 레이드 이런 마필들이죠. 왜냐하면 새벽 라이드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 박태종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얘기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주는 그래서 누구죠? 엘리트 로열 같은 경우 내가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해서 딱 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데 그 주의를 먼저 주변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경주의 상대가 얘를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그게 새벽 레이드거든요. 근데 새벽 레이드가 바깥쪽에 있다라는 그런 불리한 점이 그래 그러면 엘리트 로열이 선행 갈 수 있어. 이 경주 마음 놓고 배팅해도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접근하는 좀 방식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그렇게 퍼스트 유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토요일자에 얘기했던 동행 퍼스트, 박태종 기 같은 소속주 마필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행 퍼스트도 이 어깨가 좀 잘 안 뻗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행 스포트는 골드마이티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걔는 그래도 답보를 안 해. 발 바꿈이 없어요. 그냥 어깨만 안 나갈 뿐이지. 근데 이 이건 뭐죠? 이 퍼스트 유저 같은 경우는 발을 너무 자주 봐. 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어깨든 그 밑으로 무릎이든 구절이든 건이든 간에 어딘가가 안 좋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좋거나 힘들기 때문에 발을 자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발을 막 바꾸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 제식할 때 뭐죠? 발 바꿔가 있지 않습니까? 막 가다 발 바꿔가 가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순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다 정상적으로 막 뛰고 있는데 나만 혼자 발 바꿔서 가는 거야. 그럼 한 템포 늦거든요. 또 아니면 힘이 떨어지면 그 순간 발을 바꾸는 순간 안쪽으로 치우친다든가 이제 그런 거죠. 탄력이 떨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얘만 놓고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얘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죽기 살기로 지금 선행을 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뭐 여기 다시 태어나도 인정해. 이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첫 경주는 엘리트 로열의 어떤 주변 상황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경주는 좀 이렇게 지금 배다리 왕자 이거 데뷔전 때 제가 이마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분들 뭐 귀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려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이 주행 악벽이 생기면서 그 주행 악벽이 왜 생겼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딴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 조교, 복귀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죠. 이제 여기 이제 분석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 게이트 위치라든가 기수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부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예상가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다 두 개, 뭐 조교를 보고 정보를 얻는다든가 이거는 좀 힘들죠. 정보를 얻고 복귀를 한다든가 이거는 되죠. 또 조교를 보고 복귀를 한다든가 이거는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예상가는 뭐 저는 지금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배다리 왕자가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해요. 그 겉보면은 뭐 바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데뷔전 때는 막 말이 근성이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약간 주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저 정도의 근성이면 좀 재밌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6위권이었었는데 입상을 해버렸어요. 입상을 해버렸어요. 제가 방송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꽤 뛸 겁니다라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이 완전히 주행 악벽이 심해지고 그 주행 악벽을 왜 부리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정보가 사실은 있는 예상가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료 예상을 듣고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그런. 아무튼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제일 세. 보여준 전력으로는 데뷔전 때 보여준 전력만 놓고 보면 제일 세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누구냐면 7번 장산스포예요. 7번 장산스포.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장산스포. 왜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동행 스포트.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죠? 퍼스트 유저. 자, 이런 마필들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를 뻗지를 못해요. 어깨를. 선행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렸죠. 어깨 못 뻗고 왼쪽 발만 쓰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1000m면 인정이 되지만 1200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라스트 활용 타임이 15초 7인가 돼요. 라스트 활용 타임이 15초 7인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얘는 골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가 약해서 인정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그래도 여기서는 입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축이고 그런 것들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지난번 뛴 거나 조교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뛰는지 제 말하고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게 쉽게 와닿을 수 있겠잖아요. 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블필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발을 이렇게 뻣뻣하게 유연하게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독일 병정 우리 그 북한군 그 열병식 할 때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얼마나 힘드냐. 그게 짧은 구간 가는 거니까는 그게 그나마 이제 다행히 그걸 하루 종일 발을 그렇게 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종일은 아닌가? 예.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가미시켜야죠. 저러면은 이런 말들은 주로가 가벼우면 그래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1000m 하면 더 좋겠지만 1200일 때는 주로가 좀 가벼우면 뭐 조금 더 버텨내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뭐 제가 그랬잖아요. 주행심사 때 1분 1초를 뛰었어요. 그 전에 뛴 거는 뭐야? 1분 5초, 1분 7초를 뛰었단 말이야. 그러면 1분 1초를 뛰었을 때 어떻게 뛰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피죠. 이런 거는 조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조교를 좀 보시는 것보다는 실전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주행심사 때 어떤 그런 주행 자세, 그러니까 발 쓰는 거, 몸의 놀림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보시면 좋게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주로가 건조 4%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금요일 아침 9시 발표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온다니까 만약에 비 오면 이런 거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선행 가는데 뭐. 자, 2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말 뭐 믿을 말이 없어요. 뭐 한가위 선물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위대한 한마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근데 말이 안으로 기된다 뭐 어쩐다 그랬는데 자, 한가위 선물이 그날 안토니오 기수가 쉽게 선행을 가요. 월등한.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딱 붙드는 말이 좀 끌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끄는 걸 갖다가 붙잡을 정도로 제어를 할 정도로 해가지고 라스트에서 기대는 그냥 그날 위대한 한마는 기대지는 않았어요. 그날 뛸 때 뭐 약간 이제 기대려고 하긴 했었는데 뭐 그건 기댄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한가위 선물이 선행을 가고 위대한 한마가 여기 있었고 또 외곽에 뭐 하나가 있었죠. 얘가 선행을 갔는데 이 위대한 한마가 외곽으로 돌아 나와 가지고 한가위 선물에게 덜미를 잡았다. 근데 얘가 기록은 뭐 13초 7이에요. 그냥 최근에 어떤 1분 23초 몇이죠? 1분 23초 9. 23초 9. 그러면 1분 24초야. 1300에.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 타임이 13초 7이야. 자, 전체적인 기록이 늦죠? 자,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이 13초 7이면 뭐라 그랬죠? 거의 걷다시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걸 위대한 한마가 넘어갔어. 그러면 위대한 한마가 넘어갔어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의 어떤 그 기록을 이건 기록이 너무 늦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그런다고 해서 이 경주에서 얘가 여기 경주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가위 선물이 그렇게 뛰었다라는 거,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선행 가니까 인정을 해요. 근데 인정을 하는데 라스트에 쓰면 얼만큼 쓰고 누가 와서 덜미를 잡을 것이냐. 덜미를 잡을 말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이제 7번 라운 점프입니다. 라운 점프. 근데 얘 400 몇 킬로 나가요? 440km 나가요. 440km. 440km짜리인데 얘가 토요일 1경주에 나오는 11번마 시대의 명작하고 동반 습보를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동반 습보했다고 습보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얘가 지죠. 이 라운 점프가 졌어요. 라스트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대의 명작이 딱 때리니까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440km짜리가 잘 따라갔고 거기다가 뭐가 좋냐면은 이 발 쓰는 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니까 뭐가 있어요? 신장력이 월등하진 않아도 얘 체구에 비해서는 신장력을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나한테도 참아야 되는데 누가 타죠? 김정진 교수. 이건 또 몰고 나올까 봐 걱정스럽죠. 근데 또 여기다가 조금 김 빠지는 소리를 한다면 이게 오늘 뭐 금요일 조교에 안 나왔어요. 금요일 조교에 안 나온 말이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을 6마리인가 7마리가 오늘 조교를 안 나왔는데 어디 갔죠?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없네. 여기 있나요? 제가 적어놓은 걸 안 가져왔나 보네요. 예, 아무튼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운 점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조교에다가 조교가 너무 셌나? 근데 그런 어떤 좀 그냥
걱정을 하는 거죠. 해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오히려 더 쉬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라운 점프가 좀 뭐 여기 지금 베스트 플랜 이런 거 다 인기마야. 문더스트 뭐 이런 것들 인기마기 때문에 매직 모카시 그럼 라운 점프가 데뷔전 때 1분 12초 9를 뛰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차분하게 타면 1200에서 5주로 해서 16초 7을 뛰었고 13초. 지난번에도 16초 7을 뛰었는데 불량주로 뒷심은 있는 거예요. 12초. 지난번처럼 이경주 자체를 기수도 읽어야 돼.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 가서 쓰는구나. 나는 그냥 뒤에서 학교 종이 땡땡땡 부르고 있다. 라스트에서 그냥 고개 들고 몰면 되는구나. 고개 숙이고 참 고개 숙이고 몰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저기 한 가지 선물이 저만큼 도망가니까 내가 따라가거든. 그러면 440km짜리가 따라가면 힘쓰면 안 되죠. 예. 자, 아무튼 경주의 포인트는 라운 챔프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잠깐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이널 축제 조금 둔해요. 둔하죠. 제가 이제 뭐 매번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등치가 크다 보니까 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둔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조교를 좀 하거든요. 조교를 이제 좀 강도를 높이고 양을 늘리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겉보기에는 지금 둔한데 이런 말들은 체중 빠지면은 한 5kg에서 10kg 빠지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배팅권에 있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고수참입니다. 5번 고수참인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지난주에도 오우틴 넣어놓은 거야. 인기 좀 그런 말들 너무 가신하지 마십시오. 썬더모크신의 혈통이고 500만 원짜리인데 주행심사에서 1분 2초를 뛴다고 해서 이걸 다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고수참이라는 마필을 보면 페더레리스트의 혈통인데 지금 뭐랑 동반 습보했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필인데 플라잉 점프 육군 마필이요. 걔도 육군 마필인데 걔도 뻣뻣하게는 칸이 없고 근데 걔를 못 따라가요. 얘가 막 두들겨 패야 따라간다고. 발도 막 지가 아무 때나 바꾸고 자세가 높고 막 그래요. 이 페더럴리스트의 혈통이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 몸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능력의 한계치라 그럴까요? 그게 딱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 주위의 말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얘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냐, 이길 수 없는 능력이냐 이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바이미, 그다음에 바다입구. 바다입구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많이 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제거했으니까 제가 토요일째 설이 있잖아요. 설이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가 탈 때 보실까요? 선행마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 딱 붙어 있어요. 몇 번이죠? 1번 게이트. 뒤에 딱 붙어 있어요. 불량주로 해요. 진짜 김정준 기수가 이거만큼 어디 빠져나갈 때 구멍이 없었어요. 외곽에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오토로 힘 조절이 됐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뭐 이길 것처럼 꾸역꾸역 뛰죠. 주로가 가벼우니까 기록은 좋아요. 기록은 좋은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이 뒷다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뒷다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정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맥을데이가 그날 그래서 입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제 퍼플스톰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드릴까? 예. 그날 하여튼간 그 얘기는 그럼 빼고 그날 박병현 기수가 그 전개하는 거 볼까요? 그냥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이거 좀 소리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그래서 중간에 잘 안 지우려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 있어. 나오자마자 제어를 해요, 제어. 그 여러분들 이게 제어해서 얘가 추입이다. 이게 아니니까, 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 그냥 1400 뛰었죠. 1400 뛰었는데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붙들어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딱 뒤에 있어요.
모래 다 맞춰. 여기 4코 나올 때까지 막 말이 끌고 난리잖아요. 그걸 주먹을 더 낮춰서 제어를 해줬으면 그날 아마 2차간 재밌었을 거예요. 앞에 말이 뭐죠? 고스트 참여 이경규 팀.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타면 이번에 고스트 참은 무조건 이겨요. 근데 중간에 나와서 몰고 나온다? 그냥 이거 예,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개를 해준다면 뭐 할 겁니다. 그런 뭐 아무리 좀 캐리어가 짧아도 박병희 기수가 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은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타는 그런 뭐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지? 하여튼간 이런 식의 어떤 전개만 좀 해주면 예, 나왔을 때 올릴 수 있는 마필이고 이제 항우강자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뭐가 그냥 가만식 기수가 여기서 선행 가는데 그 외곽에 선행마가 있었고 두 번째인가요? 아니야 선행마였었던가요? 아 기억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여기 외곽 사행하는 바람에 같이 밀려서 외곽 물 먹으러 갔다 온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지금 1조에 있다가 10조로 갔는데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가 하는 짓이 너무 지금 뭐랄까 좀 항상 현혹시키는 그런 몸놀림을 보여줘요. 근데 실전에서는 꽝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경주는 퍼플 스톰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퍼플 스톰에게.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300m. 이 은혜드림의 저걸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이 은혜드림 같은 경우도 이경주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 안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지금 표시만 된 게 스포가 제가 여러분들 그런 지난번에 이제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의 구보와 이제 스포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보, 스포. 근데 구보에는 뭐 단축 구보가 있고 신장 구보가 있다. 두 가지가 있고 스포는 뭐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속보나 평보는 생략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이게 말이 네 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웬만하면 이 스포 표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교 관찰자들이 말이 막 뛰어가면은 스포. 그럼 자기 눈이 스피드건이야. 말이 막 뛰어갔어. 50km네 스포. 40km네 신장구보. 30km네 단축구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100km가 나와도 100km가 나와도 박자가 세 박자예요. 자, 1번. 요게 두 번이 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3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따그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그닥. 자, 스포는 여기다 적을게요. 스포는 자, 원래 여기부터 시작하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대로 떨어져요. 바닥에. 그리고 가장 뭐라 그러죠? 채공이 있어요. 이 네 다리가 다 공중에서 부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정점입니다. 정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1회 에마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 먹은 사진입니다. 주로 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말이 뛰는 걸 우위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네 다리가 다 뜬 걸 찍었습니다. 근데 그 기수가 뭐 예전에 저 1년 선배 이제 그 말 근데 그거는 사진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런 식의 보법이 나와야 스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조교 때는 이게 거의 안 나와요.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빨리 뛰면 50km야 스포. 말씀드렸잖아요. 100km가 나와도 이 세 박자로 가면 구보예요. 그게 이제 신장 구보냐 단축 구보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고 30km가 나와도 네 박자로 가면 스포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걸 갖고 이제 막 투집을 잡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고객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서 입장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제가 그렇게 습보 표시를 잘 안 하는데 이 은혜드림 같은 경우는 7번을 습보해요. 7번. 이게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이 패치를 한 말들을 갖다가 에이 그냥 조교 때 터지면 터지라고 그냥 막 세게 하는 거야. 터지면 조교 때 터져야 되거든요. 실전에 터지면 두 번째면 60일 쉬잖아요. 첫 번째는 30일을 출전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지면은 60일이 안 돼. 세 번 터지면은 경주마로서는 폐마야. 경주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뛰는 거야. 터지려면은 조교 때 터지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무모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이제 8번 글로벌 플라임입니다. 글로벌 플라임인데 약간 그 사지를 가지런히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습보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사지가 가지런하면 이 네 다리가 다 이렇게 모아지면서 공중에서 떠요. 공중에서 네 다리가 다 모아져, 쫙 모아져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딱 모아졌을 때 그런 사진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보실 만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다리가 첫 번째로 공중에서 떨어질 때 첫 번째로 떨어지는 게 이 왼쪽이나 오른쪽 뒷다리예요. 만약에 자습보 그러면 오른쪽 뒷다리부터 떨어질 거고 우습보 그랬을 때는 왼쪽 뒷다리부터 떨어질 겁니다. 아무튼 간에 뒷다리부터 어느 쪽 뒷다리든 간에 뒷다리가 먼저 1번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반대편 뒷다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떨어졌던 그 앞다리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오른쪽 다리잖아요. 절로 뛰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우습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좌측 뒷다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좌습보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이제 시작하는 다리가 왼쪽 뒷다리이기 때문에 좌습보라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다리가 이제 마지막에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확연하죠. 확연하기 때문에 이제 우습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 글로벌 플라임이라는 마피는 보면은 이게 오므라지는 게 조금 덜 오므라져요. 그러니까 정점으로 쫙 말이 쫙 늘어났다 네 다리가 쫙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오다가 또 벌어지고 여기까지 오다 벌어지고 그런 식이에요. 이게 쫙 모아져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뒷다리가 여기 있으면 앞다리 앞쪽으로 이렇게 딱 모아져요. 네 다리가. 여러분들 습보 한번 찾아보세요. 딱 모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추열 기수의 기승술이면 커버가 된다. 그래서 글로벌 플라임을 좀 경주에 좀 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5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제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제 그런 마비죠. 아인슈페너 금빛마, 인기마예요. 인기마기 때문에 뭐 배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이제 아르고탑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마필 데뷔전 때 한번 그랬죠? 좀 뭐라고 이제 뭐 좀 선행 가면은 뭐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좀 뻣뻣하다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한번 딱 뛰고 나니까 정말 뻣뻣한 맛. 이제 전형적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 타도 거기, 안토니오 기수 타도 거기 딱 거기 뜨는 거예요. 그만큼이잖아. 물론 이제 경주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분 16초 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단점이 뭐냐? 이런 거다. 그러면 바꿔줘야죠. 그걸 빨리 이제 고쳐질 수는 없죠. 골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 페이스 조절을 해서 라스트에서 꾸역꾸역 뛰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는 이제 마방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 또 그 다음에가 하나가 누구냐면 이 4번 검은 질주입니다. 데뷔전 때 딱 뛰는 거 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랬죠. 왜? 440 주폭이 작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토요일째 얘기드렸던 캔디 존이라든가 또 뭐 있었죠? 이런 마필 슈어인이라든가 한계치거든요. 한계치. 근데 얘가 이 경주에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주폭은 한계치지만은
그동안은 벌벌벌 대던 걸 갖다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늘어나요.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워낙 선행마가 많은데 또 선행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런 말을 무리하면은 슈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캔디존이나 얘나 슈원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메모리 딱 시켜놓으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 이 검은 진주가 그동안은 막 뛰면은 말이 지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 안토니오 기스가 그냥 가는 대로 다 놔줘도 말이 지치는 게 없다. 그거 왜? 몸에서 힘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워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440km 때문에 어떤 한계치는 있다는 얘기,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리해서 전개를 해서는 좀 안 된다. 저는 이 검은 질주가 이 두 마필의 안슈페너나 금빛마, 뭐 금빛마까지는 아니죠. 금빛마도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탔는데 라스트에서 조금 이렇게 밋밋했죠. 밋밋한데 하여튼간 검은 질주가 조금 더 달라졌다. 그래서 좀 포인트로 좀 삼아 봤습니다. 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좀 그 라운 챔프를 말씀을 드렸죠. 이거 조교 안 나왔다. 근데 좀 이번에도 지금 뭐냐면 이 찬란한 날입니다. 찬란한 날. 찬란한 날인데 요 경주는 조금 제가 길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56, 55 위에다 적으면 되는 걸 갖다 그랬군요. 위에 또 저기가 있으니까. 자, 이제 8번 샤인온미입니다. 샤인온미인데 얘가 57번이 있고요. 8번이 좀 뒤지고 9번이 이렇게 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안쪽에서는 2번, 3번, 뭐 5번 있고 4번이 요쯤에 있습니다. 4번이 요쯤에. 그다음에 6번이 요쯤에 있고. 요게 지금 55km니까 이 차이는 한 1점 몇 킬로 차이 난다고 그랬죠? 1.9초, 한 2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자, 일단 이런 식의 어떤 전개가, 사쿠나까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전개가 되는데, 이 샤인온미 같은 경우는, 이 8번 샤인온미거든요. 제가 데뷔전 때도 이 말 믿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들어왔어. 여러분들 막 저한테 막, 뭐라고, 이제 막, 화를 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믿지 말라는데 또 들어왔어. 그 왜 그러냐면 얘가 갖고 있는 뒤쪽의 타이어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냥 티코 바퀴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런 식이야. 근데 뭐랑 동반 습보를 했죠? 뭐랑 동반 습보예요. 습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얘가 뛴 상대를 보자고요. 지금 천은총이죠. 타우루스킨. 이거 하나 빼놓고 타우루스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마필. 그 다음에 지난 경주는 천은총이에요. 천은총. 천은총 이겼는데 사마신 이겼어요. 삼마신 이겼어요. 삼마신. 예, 삼마신 이겼어요. 삼마신 이겼는데 이런 상대가 없어요. 그냥 쉽게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상대도 그렇게 뭐 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얘가 갖고 있는 뒤쪽 타이어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필요 기록만 갖고 너무 여러분들 연연해 마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1번이 어디 있어요? 4번 뒤에 여기 있어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제가 예전에 그 누구죠? 김효정 기수 탈 때인가 추천드렸었던 마필인데 이게 갑자기 보조주로 들어가서 조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워. 그냥 날카로워요. 말이 신경질적이야. 조금 성질이 난폭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독이느냐. 이제 그래서 8번 샤인온미와 같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곽에 11번 아라챔프가 있죠. 아라챔프도 여기 8번, 9번, 뭐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사정권 안에 있어요. 얘도 사정권 안에 있는데 오늘 주목해서 보실 마필은 이 찬란한 날입니다. 찬란한 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요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니까 거의 한 2km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2km.
그러면은 조금 차이는 나는 겁니다. 차이는 나는데 얘네들이 뒷심이 없어요. 근데 얘는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의 초반 갭을 라스트에서 이걸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좁힐 수 있다예요. 좁힐 수 있다로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주에는 제가 이 경주는 원래 포인트가 되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너무 뒤에서 오기 때문에 저것도 취임맛 저것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원래 좀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경주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라운챔프하고 이런 지금 조금 그래도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찬란한 날인가 얘네들이 지금 금요일날 조교를 안 했어요. 근데 뭐 35조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나와서 좀 뭐랄까요 마지막에 마무리 운동 좀 쿨링 다운 좀 숨고르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아무튼 이 샤이노미 뭐 여기 좀 그래도 센데 뛴 마필은 봄날의 기억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없죠. 뭐 대지역을도 센데 뛰긴 했습니다만은 쟤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다라는 건 좀 빼고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하이군이 모랑 뛰는데도 걔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주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마필은 찬란한 날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600m. 이 경주는 일격필살하고 이제 럭키월드입니다. 다른 마필 세요. 탑 퀄리티가 이제 선행을 가고 티지바로도 지난번에 제가 예상도 안 했었는데 현장에서 20kg인가 빠져서 제가 추천드렸었던 마필이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체중 빼갖고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나오는 거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일격필살인데 뭐 예전에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1700, 1800 뛸 때 보면은 약간 결정타는 없습니다. 말이 결정타는 없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 것들을 못 보여줬는데 꾸준히 뛰는 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멀로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힘 조절이나 페이스 조절 같은 건 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즈는 한 수 아래지 않습니까? 일격필살이 그때는 어떤 그 멀로 기수의 이제 기승술을 좀 조교가 돼 있고 기승술이 더해지면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배당을 좀 더 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이 천지여거리입니다. 천지여거리인데 자 이전에 유승환 기수가 6번 달고 뛰었어요. 신영철 기수도 6번 달고 뛰었어요. 근데 2주 만에 출전하면서 57kg 달고 기수를 바꿨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약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였던 마필인데 왜 2주 만에 출전하겠어요? 거기다가 이 천지여거리 보면 아니 럭키월드죠. 천지여거리 아니라 제가 자꾸 천지여거리랑 헷갈리는데. 그럼 뭐 얘가 뭐 지금 뭐 등치가 작아요? 뭐가 어때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뭐 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은 못했는데 자,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런 무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안쪽에 무리를 두고 유승환 기수가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래 다 맞았어요. 이건 모래가 아니에요. 잘 붙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체도 날라오는데 사실 걸음은 느린 걸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쌈박한 탄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12초대라 그래도 걸음 자체가 이렇게 큰 주폭으로 뛰는 마필이지 막 전형적인 취임 맞점 빠르르 하고 날라오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첫 유승환 기수가 좀 기승했던 그 전개를 펼쳤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영철 기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내측에 딱 펜스에 붙어가지고 근데 펜스에 붙어갈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그냥 차분하게 애를 못 갔죠. 말하고 조금 신경질적인 말하고 조금 실랑이를 하면서 갔어요. 실랑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에게 편안하게 주행을 시켜준 게 아니라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편하게 갔어요. 물론 이제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빨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흐름이 빨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경주 자체는 여기서 신영철 기수가 유승환 기수보다는 절절절 맸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주 제어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제어를 가만히 한 게 아니란 얘기야. 말이 뛸라 그러면 자기가 좀 가만히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죠. 너 지금 뛰지 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그 탄력을 보자고요. 유승환 기수가 냈던 탄력하고 신영철 기수가 냈던 탄력하고 그냥 막 신영철 기수는 본인이 아마 힘한 배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라스트에서 막 거의 껍데기 벗기다시피 해서 해요.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모래냐고. 유승환 기수는 모래 안 맞았냐고요. 맞았어요. 같은 요건이에요. 유승환 기수는 외곽에 한 마리 외곽에 있었던 거고 신영철 기수는 안쪽에 갇혔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마리가 얘를 그냥 막 총 공격을 했죠. 모래 공격을 했고 유승환 기수가 있을 때는 마찬 앞에 말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덜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전개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경주의 포인트는 신영철 기수가 약간 조금 뭐랄까 말을 제어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말하고 약간의 어떤 실랑이를 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라스트의 어떤 탄력을 보면 유승환 기수가 냈던 탄력하고 좀 다르다. 근데 오늘은 이제 57kg의 부담 증량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얘한테 얼만큼 좀 부담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제이트로스 이제 결국에는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전결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어떤 그 말 모으는 추진하는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런 애들은 강한 이런 마필들 얘가 아니라 어떤 말들은 강한 추진이 좀 필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추진보다는 두들겨 패는 쪽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추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음이 느린 마필들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성큼 뛰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때리냐면 딱이 아니라 딱 이런 식으로 돼. 왜? 걸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찍질도 아까 제가 습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딱 모아졌을 때 때려야 쫙 늘어나죠. 예, 그겁니다. 그 신장력을 얻기 위해서 말이 네 다리가 딱 모아졌을 때 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박자가 맞아요. 저절로 맞아요. 저절로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어느 때 채찍질이 가는지 말하고 이게 리듬이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반대로 때리는 기수가 있어. 말이 쫙 늘어나면 딱 때려. 그러면 모아지라는 얘기거든. 그런 기술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모 기수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제이트로스 같은 경우는 때리기보다는 그냥 추진을 해서 걸음이 크고 느리기 때문에 그 신장력은 좋거든요.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쫙쫙 늘어나는 신장력을 갖다 채찍질로 하면서 채찍질로 인해서 말이 그냥 신장력을 못 내게 사람이 위에서 기수가 위에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직진을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봤던 거죠. 마필들은. 아무튼 그렇고 이건 영영사크 이건 참 모르겠어요. 제가 데뷔전 때부터 아니다 했는데 이 말은 보면은 몸 동체는 상당히 유연해요. 그게 하나 이제 좀 걸리적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네가 지금 그런 맹숭맹숭한 뭐 그런 것 그런 컨디션으로 이기겠어. 근데 그런 유연함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꾸역꾸역. 지난번에도 뭐요? 최범민 기수인가요? 뭐 누가 금빛마하고 맞짱 까서 이기지 않습니까? 안쪽에서 있다가. 금빛마는 물론 바깥에 있었지만. 자, 아무튼 이런 마필들이 지금 영영삭스하고 제이트로스하고 인기마고요. 그 다음에 이경주가 이제 라누트, 컴플리트 엔젤, 또 스탈렛, 매니에이스 이런 선행마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 라누트 같은 경우요. 라누트나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컴플리트 엔젤에 좀 이거는 제가 이 라누트도 보면은 약간 곰배등이에요. 그래서 뒷다리가 좀 들어가는 게
조금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그 김용근 기수 대상 경주에서도 선행 갈 때 믿지 말라고 했던 마필이 물론 그때 사이즈가 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 컴플리트 이제 선행 가서 지난번에 라테에서 한쪽으로 이러고 뛰잖아요. 한쪽으로 뭐 재갈이 안 좋은 건지 물론 지난번에 이제 도끼 불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제가 실수했죠. 뭐 실수라 그러면 좀 핑계 같지만 이런 것들 뭐 이제 그 1400 처음 뛸 때 막 고개짓 하니까는 재갈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재갈을 꽉 물리기 위해서 재갈을 바꿔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뭐 이것도 사실 뭐 예상할 때 바쁘니까 그런 게 보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재갈을 바꿨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로만에 이것도 뭐 뒤에서 날라왔고, 박병희 교수가 이런 거 좋아하죠. 스탈렛 지난번. 이런 스탈렛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동행 스퍼트, 퍼스트 유저, 뭐 장산 스포, 같은 맥락의 마필이에요. 이 스탈렛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동학 기수가 이런 것들은 선행 가가지고 무리하니까 서버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골든 마필이 이번에는 12번 스페셜 스토리입니다. 스페셜 스토리. 사이즈는 한 수 아래요. 어차피 제이트로스라든가 영영삭스는 못 이겨요. 제가 봤을 땐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외곽에 있고 이용호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는 그렇게 월등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라노트나 이런 그 5번 컴플리트 엔젤이 인기마가 된다면 얘는 걔네들은 이길 수 있어요.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1200에서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라스트에서 거의 다 섰는데 컴플리트 엔진 같은 그 여기다가 지금 이번에는 단독 선행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난번에 라누트가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다고 해서 선행 안 갔다고 해서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라스트에서 뭐 진짜 주로가 도와주고 쉽게 선행을 가지 않는 혼자 선행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영삭스나 제이트로스를 이기지는 못해도 뭐 3위권까지. 여러분들 여기 영영삭스 뭐 제이트로스 문 딱 열리면 뭐 그다음에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맞죠. 국제공항도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추천드렸죠. 축이 잘못 세웠죠. 뭘 축을 세웠죠? 마이티륙이 아니라 뭘 축을 세웠죠? TC 패밀리. 예. TC 패밀리가 선행을 가면 국제공항 뭐 이런 마필. 근데 국제공항도 이런 스탈렛하고 그런 마tin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멀로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면서 딱 붙들고 페이스 조절이에요. 라스트에서 다 쓰는 뭐죠? 그 2차 공고, 3차 공고. 골드 파워 같은 경우 쓰니까는 그걸 넘겨. 마지막에 골이 나면서 목차로 이기잖아요. 그런 게 페이스 조절이거든요. 그 말에 페이스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뭐 뛴 게 뭐 있어. 13초 몇을 뛰었어요. 13초 8. 1200에 12%에서 16초 2에 13초 8이면 사실 뛴 것도 없죠. 예. 그래서 경주는 12번 예. 스페셜 스토리가 다른 막군 뭐 어차피 뭐 다른 막군 활용해야지 여기는 뭐 복승 시간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른 걸 굳이 뭐 억지로 낑겨 놓니 차라리 그런 마필을 갖고 삼복승식이나 다른 거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700m. 경주는 이제 4번 썬더호스 한번. 썬더호스 뭐 당연히 인기 1인데 문세영 기수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여기 불화산 7번 불화산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멀로 기수 탈 때 또 김하영 기수 탈 때 계속 추천드렸어요. 2번. 계속은 아니고 2번. 그냥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무빙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무빙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상대를 보세요. 상대가 뭐 골드 스파이크 또 그다음에 뭐 KNT 주원 이런 말 그런 게 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불화산의 그 라스트에서 주폭을 한번 보세요. 막 취입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취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440kg 체구가 작으면서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 좋아지면 그냥 멀로 기수 타고 김하영 기수 탈 때도 추천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기수가 조금 더 어떤 그 뭐랄까 페이스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은 그게 된 거죠. 거기다 상대까지 약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상대가 너무 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 뭐 그렇고 데블K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불량조에서 뛸 때 보니까 썬더호스하고 안쪽에 있는 뭐죠? 제가 추천드렸던 거 옥천체강 또 그다음에 그랜드스타가 지난번에 깨졌거든요. 지난주에 따라가면서 깨졌는데 그걸 떠나서 상대를 떠나서 이 데블K가 마지막에 보여준 걸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 말은 사실은 능력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그날 뛰는 걸 보고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이 저런 동체에서 저런 주폭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불량주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관건이에요. 이번 주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비가 와서 다습이나 양호나 되더라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얘의 능력을 진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썬더호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뭐 다른 기수들 뭐 조한별 기수들 처음부 왜 몰고 가냐고 제가 왜 앞에 가려고 그러냐고. 임기현 기수인가요? 누가 탔었죠? 뭐 이전에 다비드 기수, 조한별 기수, 김태훈 기수 막 다 앞에 가려고 좀 따라가라. 이렇게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왜 저런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좀 약간의 몸에서 뻣뻣함이 있어요. 덩치는 좋은 덩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라가라고요. 조한별 기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동화 기수가 동화 기수니까 이제 무조건 여기서는 취입이다. 날라온다. 근데 종화도 사실 중간에 약간 풀어놓고 갔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힘 한 배를 해줘야 돼요. 그날 잘못 뛴 건 없어요. 뭐 근데 데블K라든가 옥천체강이라든가 그랜드스타 이런 마필하고 좀 맞짱을 깠다는 건데 결코 그렇게 얘한테는 센 마필은 아니에요. 센 마필은 아닌데 분명히 어떤 힘 한 배만 해주면 힘 조절만 해주면 나스에서 그걸 이제 문세영 기수 결국엔 문세영 기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기수는. 근데 오늘 주인공은 물론 제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달라진 마필이 이 3번 페더럴 캣입니다. 페더럴 캣인데 자 보세요. 습보가 없어요. 한 번인가 살짝 놔준 것 같은데 안 놔줬나? 네. 그냥 구보만 꼬박꼬박 2바퀴씩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뭐죠? 고수참 때 말씀을 드렸죠. 고수참하고 또 뭐 한 마리 뭐 있었죠. 다시 다음에 나올 말에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마필이 이 페더럴 캣이에요. 다 같은 혈통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말씀드렸다시피 10중 8구는 다 비슷해요. 몸이 뻣뻣하고 발을 높이 쓰면서 리듬감이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고스트참은 맨날 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거고 이 페더럴 킷은 습보를 안 하고 구보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세가 높은 마필을 자꾸 습보만 하면은 더 높이만 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낮춰주는 조교를 훈련을 해야죠. 실전에 가서 높이 뛰더라도 빨리 가기 때문에 높이 뛰더라도 일단은 조교 때는 좀 줄여줘야죠. 단지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체중을 불리지면 안 되죠. 자기 체중을 유지를 시켜야죠. 만약에 조교가 약해져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500kg 나가기 때문에 먹성이 좋거든요. 먹성이 좋은데 거기에 맞는 만약에 구보 2바퀴 하는 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 많이 먹었으니까 1바퀴 더 해. 3바퀴. 이거 괜찮아요. 바꿔주는 거거든요. 대신 체중이 불어야지 말아야 되는데 체중이 불면은 그만큼 몸이 무겁다는 얘기. 아무리 지구력을 보호하고 발을 내리는 조교를 했어도 이런 체중이 불면은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냥 불화산, 데블K, 뭐 자이언트인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만데 썬더호스 이 경주가 결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썬더호스는 인정을 하되 후차권에서는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조교가 이렇게 바뀐 페더럴 캣의 체중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고요. 1800m입니다. 라운파이터. 경주는 포인트는 라운파이터예요. 제일 빨라요. 순발력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마들은 일단 다 이제 차례차례 꺾어야 되겠죠. 얘가 선행을 간단한 가정을 한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필은 제가 결코 세게 보지 않는 마필이죠. 워낙 좀 머스켓맨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거리 혈통이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땐 장거리 혈통이 전혀 아니다. 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몸이 그래요. 성격이나. 이런 두 가지만 봐도 뭐 다른 거는 이제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 성격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성격이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지금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장거리에서. 근데 야 2300에서 맞짱을 깠는데 맞짱 까긴 뭘 맞짱을 14초 8인데요. 다른 말이 못 뛴 거지. 그리고 이전에 보세요. 1000m 뛸 때 말고 1200은 다 13초 이상이 넘어가요. 그 정말 얘가 능력이 있다면 나스에서 어떤 그런 12초 때는 끌어줘야죠. 12초 후반 최소한 12초 후반 때는 끌어줘야 이마필의 뒷심도 있고 장거리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지금 2300 지난번에 그랑프리 빼고도 이게 뭐야 2000m에서 14초 1, 1800에서 다습주로에서 14초 4, 1600에서 13초 3, 이거 포화주로였었고 1200에서 이역 기수가 14초 2, 선행 갔던 뒤에서 따라갔군요. 따라갔던 57km 달고 1200에서 12초 8, 이거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 60km를 달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얘가 60km를 달았어 혼자. 거기다 9주 만에 출전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뒷심은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뒷심은 없어. 얘가 갖고 있는 이번 주에 나오는 불리한 조건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선행을 가? 얼만큼 버티는데? 그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고 배팅을 집어넣든지 축을 세우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태까지 뛴 게 너 60km 달고도 뛸 거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도 아니야. 네. 컨디션도 그렇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보여준 컨디션에서 한 80%, 90%밖에 안 돼요. 과연 80, 90%를 갖고 9주 만에 출전하면서 60km를 달고 뒷심이 없는데 조건은 하나 좋아진 건 1800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거리가 내렸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축을 세울 것이냐, 빼고 갈 것이냐, 놓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경주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죠. 하나 팁을 드리면 4번 흥행질주가 컨디션은 무척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뛴 사이즈를 보면 조금 약한데 다른 어떤 뭐 우수철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또 선두권에 가고 내측에서 최적의 어떤 전개를 좀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1번 슈퍼삭스입니다. 이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나이가 많고 예전에 그 멀로 기수가 따라가면서 그 전에 뭐 이전에 이현종 기수인가요? 누가 타고 거의 선행 외곽 거의 모래 맞으면 안 뛰던 마필인데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적응을 했죠. 근데 나이가 너무 늦었어요. 좀 늦긴 했는데 컨디션은 좋다. 뭐 소울 메리트는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나머지 마필은 없잖아요. 그 라운 파이터만 뭐 경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축을 세울 것이냐. 또 하나 소울 메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장거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흥록대회랑 맞짱 까서 졌어요. 얘도 걸음이 크고 느리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에 쌈박한 탄력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로지 힘으로 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셋째 주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